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4일 오전 8시 20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단 한 군데서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한 사람만 냈습니다. 다른 후보자는 사퇴시키고 정의당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거가 이번에 사실은 이 고성 통영 선거였습니다. 고성 통영 선거. 여기에 민주당 후보가 나왔다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졌느냐 하면은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에게 졌습니다. 정점식 후보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당시에 대검 공안부장이었습니다. 공안검사입니다. 이 정권이 언젠가는 공안검사 손에서 단죄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이 선거가 왜 중요했느냐 하면은 정점식 후보는 고성 출신이었습니다. 고성 출신. 그리고 양문석 후보, 이 민주당의 양 후보는 통영 출신입니다. 통영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고전할 것이라고 봤는데 통영에서도 고성에서도 큰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졌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의 결산입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정의당 후보를 밀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리다가 500표 차이로, 500여 표 차이로 겨우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다른 지역, 그리고 문경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의 강세인 전주에서도 기초의원 한 사람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전패입니다. 이건 민주당의 전패입니다. 민주당의 전패, 완패라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완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교안 대표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승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패배, 더불어민주당의 완패, 자유한국당의 승리, 뭐 이렇게 이 선거를 정의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해석입니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물이 반컵 있을 때 비관론자들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만하면 안 되죠. 특히 이 창원에서 좌파는 연합해서 단일 후보를 내는데 왜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나 대한한국당과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았느냐. 단일화가 되었으면 상당히 가볍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보수 중도 연합 없이는 총선에서도 진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겸허히 반성하되 출범한 지 한 달 남짓한 황교안 체제가 이번에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리고 좌익 이념 정당의 특징상 회복 수정이,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이 점에 착안해가지고 줄기차게 강력한 대좌파 투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조선일보 사설도 제목이 민주당
한 곳도 당선 못한 이유 아는가였습니다. 똑같이 조선일보도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한 군데 후보를 내고 다른 곳에는 정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임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경남 통영 고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 부산 경남 지역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이곳을 전략적으로 꼽고 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5조 원 가까이 묻지마식으로 퍼부어 매표 행위까지 벌렸다. 그런데 20%포인트 정도의 큰 차이로 완패했다. 게다가 민주당 기초의원 선거 3곳에서도 모두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이라는 호남에서도 민주평화당에 패했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완패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권의 패배다. 이게 아주 정확한 거죠. 당초 여권이 압승을 예상했던 창원에서 접전이 이어진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 한다. 원전 제작업체 두산중공업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았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범여권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노조계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가 경고라는 거죠.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 건물 빌려 재개발 투자를 했다. 오만과 불통이 전 정부를 뺨치고 내로남불이 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 비핵화는 가짜 쇼였음이 드러났는데도 정권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 하나 국정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선거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 국정이 큰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보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집권 세력이 고작 2군데의 선거 결과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욱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반면 이번 재보선의 작은 심판을 그동안의 잘못을 추스를 수 있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반 이후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좌파는 자충수로 망합니다. 절대로 노선 수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노선 수정을 한다면 그건 좌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좌파는 이미 문재인 정권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국민과 정상적인 국민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국민과는 이미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별거 상태.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5개 지역에서 여당이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바로 민심이죠. 이 보선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5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상징성이 있습니다. 보선은 항상 당시의 민심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시험대입니다. 일종의 시험이죠. 일종의 여론조사입니다. 선거를 통한 여론조사입니다. 선거를 통한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지가 거제고 정치적 고향은 부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민심의 동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보인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이 여당이 참패한 전패 또는 참패한 것의 큰 의미는
KBS, MBC, SBS, JTBC, 뭐 한겨레, 경향신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의 한 90%가 친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고 반우파 성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무리 선동 언론이 밀어주어도 문재인 정권이 전패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선동 언론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조갑제 TV처럼 유튜브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한 이유겠지만 워낙 이 정권의 하는 행동이 헌법에 위반되고 사실에 위반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과학을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헌법, 과학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은 제도, 법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문명에 대한 도전, 문재인 정권의 문명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 브레이크를 걸도록 한 것은 역시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발전시킨 문재인 정권이 아주 증오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 반공자유민주 세력이 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완패고 더불어민주당의 전패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승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